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각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임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문과학위가 알려주마 두 번째 키워드는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회계에서 재고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재고자산을 팔아서 버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원가 흐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하나만 정리해 보자면요. 재고자산은 원가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매할 때는 더 비싼 값을 받아가지고 매출액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는 매가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원가라고 해서 얼마 주고 사왔니 또는 얼마를 들어서 만들었니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원가를 기반으로 금액을 측정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재고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은요, 물건을 사오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자산으로 만들어 놨다가 팔려야 비용이 돼요. 안 팔리는 거는 그냥 기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기초에 전년도에 못 팔고 넘어온 재고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또 사겠죠. 요거를 판매 가능한 재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판매 가능 재고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수로는 100개다. 그럼 기업은 당연히 이걸 다 팔기를 원합니다. 100개가 남는 걸 좋아하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열심히 팔았는데 그래도 좀 덜 팔았어요. 그래서 20개의 재고가 남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비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이름이 바로 매출원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말재고에 뭘 쓰는가에 따라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장부상으로는 2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부재고로는 금액으로 따졌더니 2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부재고예요. 장부의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은 결산 시점이 되면 실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실사해봤더니 재고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사된 수량, 즉 20개가 아니고 15개밖에 창고에 없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금액을 다시 구해봤더니 15만 원의 재고로 확인이 됐어요. 얼마가 비어요? 5만 원이 비죠.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감모손실이라고 불러요.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만큼은 비용치를 추가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가재고, 회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저가재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해요. 재고는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속된 말로 쓰레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지금 시가가 막 떨어졌어요. 원가보다 미치게 팔아야 돼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회계는 강제적으로 저가 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해 봤더니 지금 이 재고가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이 10만 원짜리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요 둘 간에 또 금액 차이가 생기죠. 이거는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비용 처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자, 요거 각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린 요 흐름을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기말 재고에 제가 저가 재고를 한번 넣어보죠. 자, 20만 원은 다음 기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비용 처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80만 원.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맞아야 되니까요. 80. 근데 실사 재고를 한번 넣어볼까요? 실사 재고가 15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죠? 85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0에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매출원가로 들어가니까 이번엔 85예요. 갑자기 5만 원에서 어디 나왔어요? 감모손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10이라는 금액을 남기게 되면 매출원가에 90이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이 90이라는 금액 안에는 매출원가도 있지만 감모손실, 평가손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매출원가에 감모손실, 평가손실을 다 넣어라고 하면 90만 원이 답이겠죠. 근데 가끔 여기 감모손실 중에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정상이 뭐냐면 이건 당연스럽게 나오는 감모. 그런데 비정상은 좀 특이한 감모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기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매출원가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80을 해가지고 더하고 하시는 것보다 일단 다 집어넣은 다음에 아닌 걸 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빈출되는 주제가 매출원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주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 가장 낮은 재고를 남기면 다 들어가는구나. 아닌 걸 빼면 되겠구나. 이게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기출문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문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첫 줄에 보시면 평가 손실과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래요. 그러면 아닌 친구가 있겠죠. 비정상적으로 생긴 감모는 기타래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매출원가에 다 넣고 쟤만 빼란 얘기구나. 그래서 요 놈을 잘 찾으면 매출원가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판매 가능한 재고는 78,000원이래요. 자, 왼쪽에 들어갈 금액은 다 준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뭘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가장 낮은 재고를 쓰자. 그래서 가장 낮은 재고는 90개가 실사 수량인데 지금 100원보다 싸게 팔아야 돼요. 90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요 둘을 곱한 게 저가예요. 가장 낮은 재고, 그게 8,100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단 이렇게 되면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다 들어가 있지만 비정상은 빼야죠. 그래서 자, 비정상은 어떻게 찾느냐? 수량은 100개고요. 실사는 90개래요. 10개가 부족하죠. 100원짜리 10개가 부족한 거예요. 요거를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1,000원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40%가 비정상이래. 다 줘, 이런 거는요. 그래서 곱하기 40% 하면 400원은 여기서 빼서 다른 데로 보내라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8,1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얼마만 빼면 된다? 400원만 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매출원가에 대한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 과정을 마무리해 보시면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구해주실 거니까 항상 재고는 흐름을 생각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맞으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왼쪽은 보지도 않고 오른쪽 갖고 해결하시려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맞겠죠. 그래서 재고는 요 금액이 매출원가랑 기말재고로 배분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쓰는 금액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정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이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최근에 출제된 적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는 분명히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꼭 이 로직을 잘 연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